자, 저희가 이제 요거는 이제 따로 진도를 나가시는데 이제 우리가 페이지 이동시키는 방법을 이제 몇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페이지를 한 개씩 만들어서 쓰는데 HTML일 수도 있고 이 페이지가 JSP 될 수 있습니다. HTML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JSP를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그 HTML하고 JSP는 똑같아요. 그 내용상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HTML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고정으로 이게 변동이 안 되는 페이지다. 정적 페이지라고 얘기합니다. 페이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냥 100번 실행해도 100번 똑같이 나오는 페이지. 이거를 이제 그 정적 페이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JSP는 서버 쪽에서 만들어서 데이터를 바꿔치기라는 동적 페이지라고 얘기합니다. 동적 페이지라고 얘기해요. 얘는 이제 게시판 같은 거 만들 때 게시판이 매번 데이터가 바뀌잖아요. 매번 데이터 바뀌는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JSP 페이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만드는 페이지는 동적 페이지와 정적 페이지를 같이 만들 수 있어요. 이 프로젝트에서. 그래서 JSP로 만들 수도 있고 HTML 만들 수 있는데 HTML하고 JSP는 결과가 똑같아요. 근데 HTML 코드가 나와요. HTML 텍스트로 HTML 코드가 나오도록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그 소스 코드는 결과는 이게 실행하면 이 둘 다 실행하면 뭐가 전달이 되냐면 HTML 소스 코드 소스 코드의 텍스트가 전달이 됩니다. 그 텍스트가 전달이 됩니다. 전달되도록 되어 있어요. 결과는 같다라는 얘기예요. 결과는 같다. 그 HTML도 HTML 소스가 나오고요. JSP도 HTML 소스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런데 HTML은 100번 실행하면 100번 변경되지 않는 똑같은 소스가 나오는데 JSP는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다른 소스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게시판 같은 걸 짜려면 JSP를 짜야 한다. 아시겠죠? DB랑 연동해서 사용을 하실 때는 무조건 JSP를 해야 돼요. 거의 모든 페이지가 다 JSP예요. 그러니까 HTML로 만들 수 있는 페이지도 전부 다 JSP로 다 만들어 버려요. 아무 생각 없이.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같은 페이지를 보더라도 그냥 HTML, JSP 뭘로 만들까요? 하면은 전부 다 이제 JSP로 다 만들어서 활용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그 작업을 나중에 가시면 이렇게 작업을 할 거고요. 지금은 그냥 HTML을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10번 실행, 100번 실행해도 똑같은 코드를 이렇게 전달을 받기 때문에 데이터 바꿔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JSP를 이용해서 데이터 바꿔치기를 한다. 아시겠죠? 결과는 HTML이 나와요. 그냥 HTML 텍스트 파일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브라우저에 볼 때는 뭐 바꿔치기한 데이터라고 표시되는 게 아니라 그냥 HTML 그 소스가 그냥 보이게 되니까 그것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실행되는 이제 페이지의 이름을 정하세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맨 처음 실행되는 페이지의 이름은 보통 경우는 이제 HTML 그 쓰는데 맨 처음에 실행되는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index.html이다. 또는 index.html 또는 index.jsp 자바인 경우에 index.jsp로 시작을 하거나요. 그 IIS인 경우에는 II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웹 서비스를 해주는 놈의 기본은 디폴트를 앞에다 써서요. default.html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해요. default.html, default.html, default.asp 뭐 이렇게 코드가 지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서버에다가 설정을 하기 나름입니다. 서버에서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여기 네이버 같은 경우 우리가 네이버를 한번 보셨는데 자 이제 여기 네이버 통합 검색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제 네이버라고만 치면 네이버 그러면 뭐가 생략된 거예요? 기본 페이지가 생략된 거예요. 어떤 페이지 네이버는 서버 위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위치에 찾아가면 어떤 파일이 있으니까 걔를 불러와서 여기다가 뿌려줘라 이런 얘기인데 현재 기본 페이지에 해당되는 게 이 뒤에 있는 게 빠진 거죠. 그래서 슬래시 뭐 index.html 엔터 치면 이렇게 이제 그 index.html 시작되는 게 이렇게 시작한 게 맨 처음에 메인 페이지에 해당되는 거랑 동일하게 네이버닷컴을 친 거하고 동일하게 나온 거죠. 근데 여기
그 HTML 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뭐 JSP 엔터 치면 JSP 엔터 되는 것은 현재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본 페이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자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이 JSP는 제공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제공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왜 ASP냐? 뭐 ASP도 이거 때는 이제 이렇게 찾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index.html을 그냥 쓰네요. index.html이 있고 htm 써도 얘는 마찬가지고요. html을 써야 index.html을 써야 이제 이게 생략된 거죠. 원래는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렇게 페이지의 이름을 쳐야 되는데 이 페이지를 생략해도 되는 것은 기본 이렇게 생략해도 되는 페이지를 기본 페이지라고 얘기해요. 기본 페이지 아시겠죠? 기본 페이지를 만들어서 실행하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가 지금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 중에서 HTML을 한 개 만들었어요. HTML 한 개를 만들었는데 HTML에다 웹 app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세요. 그리고 HTML 파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시고요. 여기다 인덱스라고 치세요. index.html이죠. 인덱스 치시고 엔터 치면 HTML은 자동으로 붙어요. 이게 index.html을 붙게 됩니다. h1 태그를 쓰시고 좀 크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기본 페이지 오늘 자타가 이게 페이지 자타 좀 이렇게 키보드 자판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치시고요. 지금 서버가 돌아가고 있나 보시면 서버스에서 지금 여기 서버 그 HTML 서버가 지금 스타티드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시겠죠?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럼 브라우저 갑니다. 브라우저를 가보세요. 가보시고요. 여기 이제 인설트 여기다가 지금 로컬호스트라고 쳤는데 그냥 로컬호스트 HTML 쳤는데 그냥 로컬호스트만 쳐보시는 거죠. 로컬호스트 땡땡 뒤에 있는 거 다 지우세요. 80번 포트는 기본입니다. 기본은 생략할 수 있어요. 땡땡 다음에 80번 쓸 수 있어요. 80번 쓸 수 있는데 기본은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엔터 치세요. 엔터 치시면 기본 페이지라고 나와요. 이렇게 작성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작성을 해서 사용한 거고요. 로컬호스트 다음에 원래는 슬래시 index.html이라고 쳐서 사용하면 결국 똑같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되시겠죠? 되셨나요? 자, 지금부터 이동하는 방법, 페이지 이동하는 방법, 여기 홈페이지를 한 개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로컬호스트라고 치면 무조건 실행되는 것을 이제 한 개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기본 페이지라고 이제 연결해서 만들어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어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가 뭐가 있는지를 정의를 하셔야 돼요. 정의를 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페이지를 갖고 있지? 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해서 쓰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그 분석이라고 얘기하죠. 분석 설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 저희 게시판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게시판에 보드입니다. 게시판에 리스트가 있어야 되고 리스트 있어야 되고요. 보기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삭제가 있어야 돼요. 삭제가 있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삭제가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짜시고요. 게시판에 그럼 이제 이런 페이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기본인데 등록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있고요. DB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등록에서 등록 그 폼이라고 얘기하는데 등록 폼 데이터를 입력받는 거 등록 폼이 있고요. 등록 처리가 있습니다. 등록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으시고요. 수정에도 마찬가지인데 수정 폼이 있고요. 수정 폼에 오늘 자판이 잘 안 되나요? 수정 처리가 있습니다. 처리가 있으시고요. 얘는 삭제 처리만 있는 거예요. 삭제 폼은 없죠. 그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보기에서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페이지가 필요하다. 이 정도. 네? 그 폼이 뭐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게시판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게시판 웹장이다 이렇게 쓰시면 글쓰기를 하시면 요게 지금 폼이에요. 데이터 입력받는 게. 데이터 입력을 다 하면 얘를 전송을 해야 되죠. 전송을 하면 DB에 저장을 해야 돼요. 그게 그 처리예요. 처리. DB에 저장을 아시겠죠? 예, 처리입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예.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하게 만드는 것을 폼이라고 얘기해요. HTML에서 폼.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DB에 처리를 해야 되고 되시겠죠? 이렇게 하는 페이지를 따로따로 이렇게 만드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글로 써볼게요. 지금 그 게시판에는 이런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로 갈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이 필요할 때 URL이라는 걸 쓴다. URL. 게시판에 URL이라는 걸 써가지고 하시는데, 저희는 로컬호스트 슬래시 보드 슬래시 리스트니까 list.html 또는 JSP. 지금 JSP로 통일할게요. list.jsp. 통일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제가 이거 JSP하고 HTML은 뭐 같다? 동일하다. 그 HTML은 정적 페이지, JSP는 동적 페이지. 이해되시겠죠? 결과는 HTML 소스로 텍스트로 전달이 된다. 아시겠죠? 결과는 HTML 코드예요. 결국 소스 코드. 이해되시죠? 이제 JSP는 데이터가 변한다. 그래서 동적 페이지다라고 이해하고 HTML은 데이터가 변하지 않는다. 정적 페이지다라고 이해를 해준다. 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여기 JSP라고 쓴 거와 HTML로 쓴 거는 사실은 같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같은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렇게 URL을 정하셔야 돼요. URL. 요거에서 이게 뭐랑 동일하지냐면, 자, 게시판 컨트롤러에 들어왔어요. 게시판 보이는데 1번을 누르면 리스트, 2번을 누르면 보기. 1번 대신에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URL에다가 쓰시는데 직접 입력하지 않아요. 이때부터는 클릭, 자동 주소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아시겠죠? 이제부터는 뭘 하시냐면 URL 이동이 되는데 홈페이지에서부터 디폴트 여기 index.jsp나 index.html 홈페이지에서부터 클릭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동을 시켜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네? 지금 배우시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머리 뒤어짜시면서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머리를 좀 비우세요. 그 머리에 잔뜩 들어있는 뭔가를 이제 저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배우시고 계시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런 방법을 지금부터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기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보기 JSP로 한다고 했어요. JSP로 한다고 했으니까 슬래시 보드 슬래시 view.jsp view.jsp로 간다. 그럼 등록 폼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하죠? 등록 폼으로 갈 때는 똑같이 이제 대시 쓰시고요. JSP 리스트가 아니라 이제 등록이니까 write겠죠? write form.jsp 이렇게 쓰시는 거죠. 이런 URL을 정해야 돼요. 지금부터 1, 2, 3, 4 정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URL을 정한다. 되셨나요? URL 정하셔야 됩니다. 등록 처리는 그냥 write.jsp로 하자. 그 다음에 수정 폼은 update form.jsp update form.jsp 수정 처리에 해당되는 것은 update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update.jsp 삭제 처리는 delete.jsp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JSP로 이동을 해야 된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제 자동으로 이동해야 될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자동으로. 그 리스트에서는 제가 이제 선택을 하면 1번, 2번 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쪽으로 이동한다. 예전에는 그 컨트롤러 만들어서 1번 누르면 입력하면 2번 입력하면 이렇게 했는데 지금부터는 URL을 가지고 이 URL이 들어오면 어디로 처리하자. 또 이런 URL이 들어오면 어디로 처리하자 하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입력하진 않아요. 입력하진 않는데 클릭하면 걔가 입력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정보를 어딘가 저장을 해놔야 돼요. 이런 정보를. 그 URL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하면 이동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고 자동으로 하는 것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등록 처리를 했어요. 등록하고 등록되었습니다 하고 페이지가 그대로 가만히 있지는 않죠. 보통 어디로 가죠? 예, 리스트로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지금 이제 리스트로 자동 이동을 시킵니다. 자동 이동 시키시고요. 삭제가 끝났어요. 수정이 끝났어요. 수정하면 어디로 이동해야 돼요? 예, 보기 리스트로 가지는 않고 보통 보기로 보냅니다. 보기로 자동 이동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삭제가 끝났어요. 그럼 어디로 가죠? 얘는 리스트로 자동 이동 시킵니다. 리스트로 자동 이동 시킵니다. 자동 이동 시키는 거를 한번 보시게 되고요. 자동 이동 시키는 것 때문에 이제 JSP를 만들어요. 보통은 처리는 DB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바로 처리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JSP 자체가 자바예요. 자바. JSP 자체가 자바이기 때문에 거기서 DB 연동해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이해되시겠죠? 작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URL만 뺑뺑이 돌려서 이게 무한 루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예요.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그냥 클릭 여기 몇 가지 안 하고 클릭으로 전부 다 이제 이게 뺑뺑이가 다 돌아야 돼요. 클릭 한 번으로
맨 처음에는 이제 홈페이지만 URL 로컬호스트라고 이렇게 치는 거죠. 자, 로컬호스트라고 쳤어요. 자, 이렇게 저희가 로컬호스트라고 치면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 게시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고 클릭을 하면 이동이 되도록 만들어 준다 이런 얘기예요. 홈페이지에 해당되는 것만 로컬호스트, 요것만 이제 로컬호스트라고 쳐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온 거죠. 들어왔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이 다음부터는 제가 클릭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클릭 한번 하는 순간 이 정보가 이제 입력한 거랑 똑같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요 URL을 입력한 거랑 동일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든다. 되시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려면 이게 폴더가 있어야 되죠. 보드 폴더에 리스트 JSP, 뷰 JSP, write form.jsp, write.jsp, update form.jsp, update.jsp, delete.jsp가 현재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도 없어요. 그죠? 만들어야 되죠. 만들어서 사용하셔야 돼요. 되시겠죠? 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그 저희가 만드는 거 정도로면 이제 충분히 다 만들 수 있는데요. 웹 app에다 로즈 마우스 누르세요. 뉴 하세요. 그리고 폴더 만듭니다. 폴더. 뭐라고 만든다고요? 보드 만드세요. 보드 엔터 치세요. 보드 폴더. 자,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뉴 하세요. HTML이 아니라 그 밑에 보면 JSP 파일이 있습니다. JSP 파일. 다 JSP로 만든다고요. 아시겠죠? 올 JSP. JSP 파일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여기다가 어떤 걸로 할까요? 리스트. 아까 전에 써놨잖아요. 리스트.jsp. 여기다 써놨죠. 이렇게. 써놨으니까 요대로 쭉쭉쭉쭉쭉쭉 만드시는 거예요. 아, 쉽네. 그죠? 예, 이 정도 만드는 거 정도야. 그죠? 예, 만드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지금 한 개 만들어 드렸는데 만들어 드린 것을 이제 보드 안에 리스트 만들었거든요. 7개를 만들으니까 컨트롤 C, V 이렇게 눌러서 그다음 뷰죠. 뷰.jsp 엔터. V write 폼이죠. write form.jsp 또 V write.jsp write.jsp 그다음에 update form update form.jsp 지금 이게 스페링이 맞아야 돼요. 이 대소문자도 맞아야 됩니다. 이거 틀리신 분들은 F2 눌러서 바꾸세요. 그 다음에 update.jsp 그 다음에 delete.jsp 해서 7개를 만듭니다. delete delete.jsp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다 만들어졌네요. 스페링이 틀린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꼭 이렇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게 안 맞아가지고 선생님 이동이 안 돼요 하는데 없는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틀린 게 대소문자 틀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해되시겠죠? 대소문자 틀린 거 가지고 저한테 자꾸 물어보면 저는 막 이렇게 막 저기 뭐야 이런 것 좀 확인하지 본인이 좀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이게 없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눌러서 안 나온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없다고 하잖아. 그러면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야 스페링을. 근데 이걸 안 보고 막 저한테 해결해 달라고 네가 찾아봐라 요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연결이 안 되면 이런 거 정도는 다 이제 확인이 가능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네. 자, 맨 처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list.jsp로 간다고요. list.jsp를 더블 클릭해 여세요. 얘가 리스트인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h1 태그 정도 쓰시고요. 여기다가 게시판 리스트라고 쓸게요. 게시판 리스트라고 써주세요. 되시겠죠?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돼요. 어디서? index.html에서 index.html을 썼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list.jsp로 이동을 시켜야 돼요.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 이동시킬 때 페이지 이동시킬 때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보면 링크라는 항목으로 보시는 게 있는데 그게 A 태그입니다. 앵커 태그 A 쓰시면 A 태그가 있으시고요. 여기 게시판으로 가자. 게시판 이렇게 제 타이틀에 해당되는 거 쓰시면 되고요. 얘 앵커 태그 안에 값을 집어넣으면 돼요. href 이꼬로 하이퍼 레퍼런스입니다. href H 쓰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선택해도 됩니다. 쓰시고요. 슬래시 보드 슬래시 list.jsp 여기서 써놨던 거를 그대로 쓰는 거죠. 요거는 이쪽에 있는 파일을 참조해서 이렇게 보드 밑에 슬래시 보드 참조해서 그대로 쓰셔도 돼요. 아시겠죠? 슬래시 보드 슬래시 list.jsp 이게 앵커 태그라고 얘기하는 거 아시죠? A 태그 A 태그라고 얘기하고 이게 약자가 앵커의 약자입니다. 앵커가 그 배에서 닷을 내린다의 닷이 앵커예요.
아시겠죠? 어떤 목적지에 이르게 되면 그 닷을 내려서 배를 고정하게 되죠. 앵커 태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HRE 프렌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값을 저장해 놓는 거죠. 값을 저장해 놓으면 이 게시판이라는 걸 클릭하면 이게 여기 있는 걸 꺼내 가지고 와서 페이지를 변경하게 돼요. 변경이 되는 태그가 앵커 태그입니다. 되시겠죠? 저장합니다. 저장하시고 인덱스점 이제 로컬호스트에 가세요. 여기 로컬호스트에 index.html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파란색 언더바 이게 CSS가 정해져 있어요. 파란색 언더바 생기고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기본 페이지 이게 뭐 기본 페이지로 여기 보드 언더바 리스트.jsp로 가게 되고요. 게시판 리스트라는 게 보이셔야 돼요. 뒤로 가면요. 여기 이제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파란색이었던 게 보라색으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갔다 온 페이지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파란색 언더바 그런데 이제 갔다 오면 보라색 언더바 아시겠죠? 이게 CSS가 정해져 있어요. 앵커 태그는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게시판 리스트로 이동이 되는 거죠. 맨 처음에 느리게 간 것은 원래 이거 자바예요. 자바. 얘 자바니까 뭐가 필요해요? 클래스 파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바를 먼저 만들고요. 자바 만든 다음에 클래스를 만들어요. 클래스를 만들고 실행하는 거죠. execute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실행이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느릴까요? 빠를까요? 느려요. 느리다고요. 아시겠죠? 컴파일에서 클래스도 만들어야 되고 컴파일에서 이게 자바 원본 소스를 만들어야 되고 걔를 클래스로 만들어야 되고 클래스를 만든 거를 실행을 해야 되기 실행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할 때는 느려요.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에는 JSP를 개발하면 모든 페이지를 다 테스팅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빠르게 동작을 한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이미 컴파일된 상태에서 실행하라고 하면 빨라요. 지금은 list.jsp에서 다시 뒤로 갔다가 게시판 클릭하면 이제 빠르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어디로 됐어요? 보드 언더바 list.jsp로 이동한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입력을 어디다 해놨어요? 저희가 앵커 태그 여기 그 앵커 태그인데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검사 눌러보시면 여기다 이렇게 보드 언더바 list.jsp라는 것을 넣어놨다는 거죠. 이렇게 넣어놨어요. 아시겠죠? 넣어놓고 클릭을 하면 이동이 된다. 클릭을 하면 이게 브라우저 이쪽 주소란에다가 들어가게 되고 그 주소란에 들어가 있는 곳을 페이지로 이제 바뀌는 거는 맞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동하게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앵커 태그입니다. 앵커 태그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게 되십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자 저희가 맨 처음에 이동하게 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앵커 태그를 이용하세요. 그래서 리스트에서 글보기 그 게시판에서 리스트로 이동할 때 보통 이제 앵커 태그를 만들어 쓰는데 저희가 1번은 이제 A 태그의 정보를 이동하는 정보를 어디다 넣어요? 이동 정보를 속성 중에서 정보를 href 하이퍼 레퍼런스 이해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참조되어지는 페이지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아시죠? 이런 속성에 넣어놓는다. 속성에 넣어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A 태그를 쓰시고요. href라는 거 쓰시고 여기다가 슬래시 보드 슬래시 list.jsp 여기 위에다가 썼던 거 그대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클릭을 하는 데다가 게시판을 클릭을 하면 이게 된다. 앵커 태그를 마무리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앵커 태그의 시작, 앵커 태그의 끝. 어떤 특정한 범위를 지정하면서 여기다가 앵커 태그인데 href라고 넣으면 이쪽에 해당되는 걸 꺼내서 페이지 이동을 시켜준다. 그래서 요거를 입력해서 게시판 쪽으로 이동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저희가 1번을 입력해서 리스트 쪽으로 이동을 시켰다. 이거랑 동일하신 거예요. 리스트를 보이게 했다. 이해되시겠죠? 되시겠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직접 입력을 하지는 않지만 정보가 어딘가 있어야 돼요. 이 정보를 어딘가 있어야 길을 이동시켜서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쓰시게 됩니다. 잘 됐네요. 그래서 게시판에 리스트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리스트로 이동을 시켜서 사용을 했고요. 이제 글을 막 써요. 글을 한 개 쓴 다음에 그 글을 클릭을 하면 글보기로 이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게시판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list.jsp를 더블 클릭해 여세요. 더블 클릭해 여십니다. 지금 앵커 태그를 이용해서 이동을 시키는 걸 배우셨어요.
자, 리스트는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번호는 뭐 번호 이런 거 쓰셔야 되는데 번호 그냥 쓸 거예요. 넘버 슬래시 뭐 게시판입니다. 게시판 슬래시 뭐 작성자가 홍길동이고 이렇게 됩니다. 뭐 슬래시 그 다음에 날짜 2023년 오늘이 1월 16일 날 작성을 했어요. 했고 조회수 뭐 10번 조회했습니다. 뭐 이렇게 쓰는데 요걸 톡 틀어서 아무데나 클릭을 하면 이것 중에서 아무데나 클릭을 하면 이제 이동을 시키려고 하고 싶어요. BR로 줄바꿈을 해드릴게요. BR 태그는 배우셨죠? 되셨나요? 네. 이 태그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전부 다 통틀어 가지고 하려면 태그로 감싸셔야 돼요. 나중에 보시면 태그로 감싸는 것들을 태그를 한 개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때 쓰는 게 뭐 스판 태그 같은 거를 많이 쓰시면 돼요. 스판 태그의 시작이고요. 이게 스판 태그의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판 태그는 뭔가 이제 이렇게 조직적으로 나눠가지고 얘를 늘어지게 하고 막 이렇게 쓸 때 사용하는 걸 스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스판이 뭔지 이제 모르시면 구글링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가 잘 가르쳐주죠. 네이버. 그래서 네이버 어학서전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스판이 뭐지? 이런 걸 이제 해보시면 기간 어느 일정한 범위 그걸 스판이라고 얘기한다.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로 묶어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로 묶었을 때 사용하는 걸 스판 태그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텍스트 배우실 때 배우시는데 현재 이제 그 진행을 하다가 이제 멈췄으니까 이거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다 뭘 쓸 수 있다고요? 이벤트 태그에다가 동작을 시킬 수 있는 이벤트를 쓸 수 있다. 되시겠죠? 이벤트 중에서 클릭을 하면 이동시키자. 온 클릭을 하면 이동시키자. 이꼬로 썬더뷰 찍으세요. 썬더뷰 찍으시면 이게 요 아래 있는 게 뭐가 된다고요? 자바스크립트가 된다. 제가 오늘 제가 온클릭에 대해서 한번 선언을 해드렸죠. 이벤트가 있다. 그래서 동작시키는 메소드가 있다. 메소드. 그래서 이 온클릭에다가 클릭을 하면 어떤 동작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런 걸 이벤트라고 얘기하는데요. 로케이션 위치를 이꼬로 인용부 한 개짜리 찍으세요. 한 개짜리 찍으시고요. 슬래시 보드 슬래시 뷰.jsp 이 어떤 정보를 어디다가 저장을 해서 처리하는 걸 만드셔야 됩니다. 위치에 해당되는 거, 로케이션에 해당되는 것을 이걸로 집어넣자. 여기 로케이션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브라우저에 있는 객체입니다. 브라우저에 주소란이 이렇게 브라우저가 있는데 브라우저 주소란에 여기 맨 위에 주소란이 있죠. 주소란이 있죠. 여기 있는 정보가 이쪽 밑에 있는 정보랑 같게 되는 이렇게 밑에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이 브라우저 창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정보 중에 하나가 href라는 정보가 있어요. href 어디서 본 것 같죠? 앵커 태그에 A커 태그에 href 이해되시겠죠? 여기다 값을 집어넣으면 이 페이지가 변경이 됩니다. 여기랑 맞춰줘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서 주소란에다가 다시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로케이션만 썼지만 이 href가 어디 속해져 있는 거냐면 location.href입니다. 그 로케이션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객체가 있는데 걔가 로케이션입니다. 로케이션 안에 href가 있는데 이걸 어떤 데서는 location.href 쓴 데도 있고 로케이션이라고만 써놓은 데도 있어요. 로케이션이라고 써놓으면 로케이션에 href에 얘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클릭하면 이쪽으로 들어가면 뭐가 바뀌어요? 페이지가 바뀐다. 이해되시겠죠? 페이지가 바뀝니다. 그래서 온클릭해서 로케이션 써가지고 사용하셔서 이게 저장을 해놓는 거죠. 저장을 해놓고 view.jsp에 나 글보기야요 라고 이제 표시를 해놔야 되겠죠? view.jsp 더블 클릭하셔서요. 바디 부분에다가 여기다 h1 태그 만들어 주시고요. 나는 게시판 글보기다 이렇게 한 개 만들어 두세요. view.jsp를 여셔가지고 나 글보기입니다. h1에 나 글보기입니다 라고 한 개 만들어 두세요. 되셨나요? 예,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저희가 페이지 이제 이동시키려는 거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라는 것을 새로 고침을 하시면 여기 이제 게시판이 나오세요. 클릭하는 마우스가 조금 손가락 표시가 아닌데 클릭을 하면 이동이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 마우스는 뭐예요? CSS 이쁘게 보이자예요. 아시겠죠? 자바스크립트는 동작만 되면 되는 거지. 아시겠죠? 이 중에 넘버부터 조회수까지 아무데나 클릭해도 그냥 넘어가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잘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넘길 수 있다. 두 번째는 자바스크립트로 넘긴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처음에 한 거는 앵커 태그로 넘길 수 있습니다. 1번 앵커 태그로 넘길 수 있어요. 이렇게 앵커 태그로 넘길 수 있고 2번은 JS 자바스크립트의 JS를 이용해서 로케이션에다가 원래 location.href입니다. href는 생략 가능하세요. 이렇게 기본이 href예요. 아시겠죠? href에다가 이꼬로 쓴 다음에 URL을 여기다가 써놓는 거죠. 슬래시 보드 슬래시 view.jsp 라고 치면 쌍따옴표를 치셔도 되는데 밖에다 쌍따옴표를 쳐가지고 이제 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이동이 된다. 페이지 이동이 된다. 아시겠죠? 첫 번째는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로케이션 객체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에 이제 요건 태그에다가 쓰셔야 되죠. 그 태그가 지정하고 있는 범위. 얘는 JSP인데 여기는 이제 onClick이라는 이벤트를 써야 되겠죠. 여기서 JSP 보통 이벤트를 이용해서 태그 안에 JSP 태그 안에 이벤트입니다. 안에 이벤트 onClick 뭐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벤트 처리의 JS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쓰시냐면 원래는 그 태그 안에다가 onClick 태그가 어떤 범위를 지정하고 있는 태그인데요. 그 범위 안에다가 onClick 이꼬로 쓰시고 쌍따옴표를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따옴표를 쓴 거예요. 밖에다가는 여기 안에 있는 이거는 따옴표를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이렇게 href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되시겠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입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위로 좀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되시겠죠?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 있다. 1번 앵커 태그를 이용해서 2번 태그 안에 onClick 이벤트 처리를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로 이게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얘는 HTML 태그예요. 이거는 HTML 태그를 앵커 태그를 이용해서 두 번째는 자바스크립트에 이제 로케이션 이꼬로 해가지고 URL을 써서 이동을 시킬 수 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동이 이렇게 잘 돼요. 글보기로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게시판 글쓰기로 가려면 보통 뭘로 쓸까요? 버튼 아시겠죠? 버튼을 이용해서 사용하는데 버튼을 썼을 때도 이 버튼 안에 onClick 이벤트를 써도 되고 앵커 태그를 쓰셔도 돼요. 앵커 태그 안에 버튼을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리스트 쪽으로 와서 list.jsp 이쪽에서 이제 여기 게시판이 쭉 써져 있고 얘는 이제 BR 태그 이렇게 놓아가지고 한 개 했는데 여기 스판 태그 있고 BR 태그가 들어가 있어요. BR 태그 밑으로 저희가 버튼을 한 개 만들고 싶어요. 버튼 모양인데요. 버튼 모양 이렇게 버튼 모양으로 쓰는데 이 안에 앵커 태그를 만들어서 아까 전에 이동하는 건 똑같죠? 앵커 태그를 만들어서 사용하고요. A 태그 이거예요. href 사용하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서 선택했어요. 슬래시 보드 슬래시 라이트 폼.jsp.jsp로 간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게시판 글쓰기라고 써야죠. 게시판 글쓰기 글 등록 또는 글쓰기 아까 등록이라고 했으니까 등록으로 써드릴게요. 등록 이렇게 쓴다. 되셨나요? 근데 여기 앵커 태그를 마우스 갖다 대시면 여기 보면 인밸리드 로케이션 태그라고 되어 있어요. 아 이게 지금 인밸리드 앵커 태그를 이제 쓸 때에 버튼 안에다 써가지고 좀 얘가 껄끄럽다고 얘기 생각하나 보다. 그래서 이제 버튼 밖으로 꺼내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서 버튼 밖으로 꺼내가지고 이렇게 쓰니까 저장하세요. 저장하시면 이러면 이 형태가 앵커 태그로 버튼을 둘러싸면 되는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순서는 이제 사실은 둘 다 쓸 수 있긴 한데 그 권장하는 것은 이렇게 버튼 앵커 태그 안에다가 버튼 만드는 걸 권장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으시고요.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버튼이 한 개 생겨요. 이렇게 글 등록 버튼이 생기죠? 되시겠죠? 네, 클릭하면 이동을 해요. 글 등록 폼 쪽으로. 이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지. 글 등록 폼이라고 또 써야 되죠. 게시판 글 등록 폼이라고.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 앵커 태그인데 버튼이라는 것은 모양 만들기 위해서 쓴 거고요. 사실은 굳이 모양을 만들 필요가 없으면 버튼을 지우시면 돼요. 부트스트랩에서는 이 버튼 태그를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모양 만드는 거는 따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요거는 1번입니다. 1번. 앵커 태그를 만들어서 이동을 시킨다. 이해되시겠죠? 1번에 해당되는 곳으로 앵커 태그를 만들어서 이동을 시킨 겁니다.
글 등록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처리를 해서 이동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글쓰기 폼 write form.jsp write form JSP에다가 지금 게시판 뭐 h1 태그 정도 큰 거 이렇게 쓰시고 h1 태그를 작성을 하시고요. 예, 글 등록 폼이다. 이렇게 폼이라고 써놓을게요. 폼입니다. 라고 써주세요. 써주시면 이제 얘가 그 글쓰기를 글 등록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글 등록 폼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동이 됩니다. 되시겠죠? 네. 자, 이제 등록폼까지 왔어요. 등록폼 하면 데이터를 넣으셔야 되거든요. 데이터를 넣을 때 만드시는 게 폼 태그라고 얘기합니다. 폼 태그. write form.jsp 오셔가지고요. 여기에 폼 만든다. form, 폼 이렇게 만드시면 액션이 나옵니다. 액션. 여기가 이제 이동해서 들어간대요. write.jsp로 가라는 거죠. write 폼으로 가서 DB 처리를 하기 위해서 write 쪽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저희는 슬래시부터 쓰면 슬래시 보드에 write.jsp 사실은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냥 write.jsp로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 리스트 들어올 때만 보드에 list.jsp로 치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같은 위치에서 돌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쓰면 같은 위치에 있는 걸 찾아요. 이 폼에다가요 버튼을 한 개 만들겠습니다. 버튼을 만드시면 여기다 이제 등록 쓰겠습니다. 등록 쓰면 이동이 됩니다. 어디로 이동이 된다고요? 보드 write.jsp로 이동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 방법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세 번째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등록을 시켜서 사용하시려면 이런 얘기예요. 1, 2 됐고요. 세 번째 방법은 폼을 만들어요. 폼 태그 안에 이동할 수 있는 정보는 무슨 정보로 쓴다고요? 액션이라는 거 쓴다. 액션 이꼬로 그다음에 그 상단표 찍고요. 슬래시 여기에 보드 안에 뭐 write.jsp로 가세요. 뭐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럼 이동이 되고요. 그 안에 그 서브밋 형태, 서브밋에 해당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서브밋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태그가 버튼 태그 같은 것이 버튼 태그를 만들고 버튼 태그를 클릭하면 이제 이게 이동이 되는 거죠. 이동이 된다. 데이터를 다 입력을 했어요. 데이터를 다 입력을 하면 버튼 태그 안에 있는 걸 클릭을 하시면 이동이 되게 돼 있어요. 자, 폼 태그 안에 이렇게 써놨죠? 폼 태그 슬래시 폼 태그 사이에 버튼을 쓰셔야 돼요. 이 버튼을 폼 태그 밖에다가 써놓고 선생님 안 돼요 이러신 분이 계시는데 반드시 폼 태그 안에 버튼 태그가 있어야 한다. 아시겠죠? 되시겠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라고요? write.jsp로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write.jsp는 사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 눈에 안 보여요. 데이터베이스 저장만 하고요. 바로 어디로 가요? 리스트로 이동해요. 한번 여기 텍스트 쓴 거 보시면요. 여기 이제 저희가 여기 등록 폼이 있고요. 이렇게 썼죠? write.jsp로 가면 자동으로 어디로 이동시켜요? list.jsp로 자동으로 이동시켜요. 리스트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 보여요. 아시겠죠? 그래서 안 보이게 자동 이동시키는 방법. JSP에서 그 JSP에서 자동 이동시키는 방법은 그 리다이렉트라는 걸 쓰세요. 리다이렉트라는 걸 사용해서 쓰시는데 여기는 이제 그 자바 객체 중에서 이제 자바스럽게 나오게 돼서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이꼬를 사용하시면 이거 자바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response.redirect 이렇게 사용을 해서 쓰시게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response.redirect 여기서 검색을 해보시면요. 레이아웃 찾기, 프로젝트 레이아웃 찾기 하시면서 이제 저희가 리다이렉트에 해당되는 것을 되게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페이지, 델리트 페이지 소스입니다 라고 되는데 이런 데도 이제 보시면 리다이렉트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맨 앞에 있는 거 한번 클릭해서 볼게요. 보시면 저희가 그 JSP 쪽으로 이동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서 여기 뭐 포워드 말고 이제 이
index.jsp로 포워드 시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으시고, 되게 소스가 되게 길어요, 그죠? 이게 지금 서블릿 쪽입니다. 서블릿. 컨트롤 F 눌러야 되겠네요. 컨트롤 F. 리다이렉트. 샌드 리다이렉트. 이거 포워드 말고 이렇게 있어. 리스폰스 점 리다이렉트. 이런. 네, 이런 이거 아니래요. 이제 수정 페이지 소스입니다. 수정 끝나면 뭐 가자 이렇게 나오겠는데. 컨트롤 F. 수정을 하시고 수정에 대한 폼을 폼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뭐 유중에서 페이지 로드에서 뭐를 하자 이게 나올 텐데 리스폰스 점 리다이렉트 가로열고 닫고 사이에 URL을 집어넣어서 사용한다. 맞죠? 이해되시죠? 리다이렉트 가로열고 닫고. 이게 자바네요. 자바입니다. 아시겠죠? 실제적으로 자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쪽에 가서 이제 등록하는 write.jsp 가시고요. 이쪽에는 이제 HTML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HTML 보여주지 않을 거고요. 꺽쇠표시 퍼센테이지 쓰시고요. 여기다가 리스폰스라고 쓰세요. 리스폰스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이게 리스폰스가 나와요. 리스폰스 쓰시고요.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꺽쇠표시를 일단 닫으시면 리스폰스라는 게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이렇게 리스폰스가 보입니다. 되시겠죠? 네? 꺽쇠표시 퍼센테이지 꺽쇠표시 사이에 리스폰스라고 쓰면 이게 보인다고요. 리스폰스 소문자로 된 거. 점 쓰면요. 리다이렉트. 리다이렉트. 뭐야 이거 리다이렉트. 가로를 닫고. 이게 리스폰스의 리다이렉트에서 쌍따옴표 찍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 맨 마지막에 찍어주세요. 자바라서. 이 리다이렉트 undefined 선언 안 돼 있대요. 이런. 예, 이런입니다. 이런. 이런. 환장하겠네, 그죠? 그러면은 지금 잘못 쓴 거예요, 그죠? 잘못 써서 사용한 거라서요. 예, 리스폰스가 대문자라네, 대문자. 리다이렉트 대문자. 예, 대문자니까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리스폰스. 예,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리스폰스. 여기 리스폰스가 지금 리스폰스 HTML 카탈리나 그 캐노터 이 뭐야 이거? 이게 제가 원하는 게 HTTP의 리스폰스 리다이렉트. 다른 거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예. 설마. 얘는 아닌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잘못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JSP에서 자동으로 이동시킬 때 그냥 리다이렉트가 아니라 샌드 리다이렉트입니다. 샌드 리다이렉트 URL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지금 기본 객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포트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리스폰스 점 쓰시고요. 요거 나오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점 다음에 여기다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뭐가 잔뜩 나와요. 기본적으로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찾으면 될 뻔했었는데 지금 샌드 리다이렉트입니다. 샌드 리다이렉트. 샌드 리다이렉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로케이션 쓰라는 얘기죠. 쌍따옴표 찍고 로케이션 쓰세요. 로케이션은 슬래시 보드 슬래시 글쓰기가 됐으니까 리스트로 다시 돌아가자. .jsp 이래서 지금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 찍으세요. 저장하세요. 그러면 이제 오류가 싹 없어져요. 이렇게 되시겠죠.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저희가 폼 태그를 만들어서 쓰세요. 네 번째 방법, 이제 마지막 방법인데요. 마지막 방법은 JSP의 send 리다이렉트네요. 그냥 리다이렉트가 아니라 send 보내주세요. 리다이렉트 가로열고 URL 이렇게 send 리다이렉트로 이제 URL을 써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해서 세미콜론 찍으셔야 돼요. 세미콜론 찍으셔야 되고 가로 닫고 사이에다가 그 다음에 이꼴은 아닙니다. 그냥 퍼센테이지로 자바입니다.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꺽쇠표시로 묶어주세요. 요게 이제 자바라는 뜻이에요. 자바 코딩입니다. 그대로 자바입니다 라는 얘기고요. 슬래시 보드 슬래시 리스트.jsp로 가자. JSP 갑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동되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동으로 이동할 때는 요걸 쓰시면 되세요. 되시겠죠? 자동으로 이동하는 마당에 보여줄 게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HTML을 다 지워요. 그리고 리스트.jsp로 간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여기
아까 전에 보였던 거. 여기 글 등록 폼인데 새로 고침할게요. 새로 고침하시면 여기다 등록 누르시면 리스트로 가요. 근데 리스트로 갔는데 어디로 걸쳐서 갔을까요? write.jsp를 걸쳐서 갔어요. 이해되시죠? 걸쳐서 갔어요. 걸친 간 것을 여기다 표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자바람이에요. 자바. 예, 시소로 출력하면 돼요. JSP에서는 시소가 안 먹어요. 단축키가. 아시겠죠? 시소가 안 먹어요. 안타깝게도. 여기다가 여기 자바람이에요. 자바니까 여기 위에다가 system.out.println println 쓰시고요. 가로 열고 성답에 찍고요. 지금 게시판 글 등록 처리를 했다. 뭐 이렇게 해서 한 개 달아두는 거죠. 이거 어디다 출력이 돼요? 콘솔에 출력이 된다. 아시겠죠? 이거 콘솔 출력이에요. 슬래시 2개 붙여서 여기는 콘솔 출력을 한다. 그 콘솔에 출력이 되면 여기 나오겠네요. 그죠? 이렇게 나와서 여기다가 나오게 돼요. 이해되시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브라우저 가세요. 브라우저 가시고요. 리스트인데 글 등록해요. 그래서 등록을 클릭하면 이제 바로 리스트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기 게시판 글 등록 처리가 됐다고 콘솔에 나와요. 이해되시겠죠? 어디서 있는지를 알려면 여기다가 대시 쓰시고요. 여기가 이제 그 write.jsp에서 했어요. 지금 여기 write.jsp입니다. 이제 콘솔에 write.jsp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글 등록 등록 클릭하면 write.jsp로 가서 이렇게 콘솔에다 글 등록 처리가 됐고 write.jsp를 걸쳐간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되시겠죠? 이렇게 대저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글보기 쪽으로 갔어요. 글보기 쪽에서 보통 뭘 하죠? 예, 글 등록했고 글보기를 이제 글을 클릭하면 글보기 쪽으로 갔어요. 글보기로 하면 뭐하고 뭐를 보통 보여요? 글보기에서 수정하고 삭제로 가요. 이제 그 메뉴 구성도가 틀려요. 컨트롤러에서 했는데 웹에서 쓸 때는 내 마음대로 클릭한 대로 얘네들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서버에다가 직접 얘기를 해서 아시겠죠? 처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콘솔로 할 때는 뭐 1, 2, 3, 4, 5 해가지고 했잖아요. 이해되시겠죠? 그게 이제 처리가 조금 이제 번잡하니까 우리가 제한을 많이 둬서 이제 숫자를 입력을 해야 되고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처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클릭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글보기로. 예, 글보기에서 뭘 할 수 있어요? 글보기. 수정? 삭제. 이해되시겠죠? 수정과 삭제를 할 수 있다. 되셨나요?